여행책 팟캐스트 여행 사이의 책.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 사이의 책 48번째 시간으로 돌아온 전국구 여행 작가를 꿈꿨으나 지역 한 구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쇠퇴일보 직전에 쇠퇴기에 접어든 황혼 무렵의 여행 작가 노중훈입니다. 갈수록 제 어떤 활동 반경이라고나 할까요? 또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한껏 좁아져서 위축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요즘 좀 넓어지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너무 쓸쓸하게 짝이 없습니다. 노중훈입니다. 제 앞에는 누구시죠? 저기 감사합니다. 책방 사이에 거물. 네네네. 책방의 환골탈태를 꿈꾸고 계시는 조미숙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뭐 공지사항 있습니까? 공지사항 작가님이 한번 소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2월 공지사항은 딱히 이게 없어서 축하를 받을 일인지 뭐 아니면 저희에게 어떤 굴레로 작용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사상 최초로 저희 팟캐스트에 현물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현물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 협찬해 주신 분이 저희 앞으로 띄운 엽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rom 경주의 미녀 담당자 올린 사진은 없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스타 다이렉트 메시지로 다소 무례한 요청을 드린 경주의 특별한 잡곡 회사에 다니면서 팟캐스트 여행 책방 사이에 아니죠. 여행책 사이에죠. 네. 팟캐스트 여행 책방 사이에 청취자이기도 한 미녀 담당자입니다. 말씀드린 애청자가 애청자에게라는 코너로 소문 내주는 관계에 소개해 주실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대표님과 작가님 두 분께서 특별한 저녁을 맛있게 만들어 보시고 녹화 때 깨알 소개도 부탁드려요. 협찬 선물 세트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깨알 소개가 아니고 저희는 대놓고 대놓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실장님? 이게 발효 현미래요. 발효 현미. 네, 그냥 뭐 이렇게 바로 먹을 수 있게 현미가 좀 딱딱한데 그걸 좀 더 발효해서 거기다 영양소를 더 좀 첨가한. 네네. 여기 뭐 사장님이 저기 제약회사 출신이시라고 그러더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일회용 패키지로 포장이 돼 있는데 그냥 밥 하실 때 잡곡으로 넣어 드시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상표 이름이 꽃씨 잡곡. 네네. 이거 현미. 네, 이렇게. 일회용 팩처럼 저렇게 포장이 되어 있구나. 네네. 저희가 이거 이미지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고. 이거 가지 봐. 누룽 현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꽃이 이건 뭐지? 붉은색 현미. 현미는 원래 붉은 거 아닌가요? 네. 어쨌든 잡곡이에요, 잡곡. 네.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조리 시 씻을 필요가 없으며 일반 쌀을 씻으신 후 똑똑한 잡곡을 첨가하여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삼계탕, 약밥, 영양밥 등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넣어 드시는 법과 거르지 않고 꾸준하게 드시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이런 거 받으면 김영란법 이런 거에 위배되지는 않겠지? 저는 기자 아닌데요. 나는 기자인가? 저희가 이런 코너를 그냥 저희가 뭐 협찬을 받고 뭐 이런 게 좀 되게 저도 처음이라. 그러니까. 애청자에게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분이 다른 분한테 저희 상품 소개해주고 또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가교 역할을 좀 하면 어떨까? 그냥 그 생각에 그냥 애청자가 애청자라는 코너를 가지고 코너를 또 만들어요. 저희 코너 많잖아요. 120개가 되는데.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소개 굳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다른 분한테 선물로 드리면서 그냥 이렇게 그렇죠. 한번. 여러분 들으셨죠? 저희가 먹는 거 아닙니다. 저희는 중간 장터 역할을 하는 거고 연결 역할만 하는 거고요. 받아가지고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두 분께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두 분을 어떻게 드리냐면 일단 댓글 달아주신 처음이니까 기존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두 분을 제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드리면 그냥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불러드리는 분은요. 다이렉트 메시지로 사이에 들어오셔가지고 DM을 우리 그 조민숙 대표님께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쪽으로 주소를 보내가지고 선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왕 애청자 몇 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일단 뺄게요. 네. 예. 라고 그랬죠. 예.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랑을 많이 주는 분들은요. 그냥
본인들이 주는 사랑에 만족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또 새로운 청취자를 유입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새로운 청취자 한 분 생기셨던데요. 누구죠? 아, 이분인가요? 네. 소연이 3구님. 네. 이게 지금 팟빵 댓글입니다. 네. 소연이 3구님. 제게 팟빵을 깔게 한 채널. 엊그제 직장에 3월 4월 휴가를 내서 여행 계획 세워야 하는데 꼭 사이의 책방에서 여행책 사겠습니다. 늘 두 분 만담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봄 되면 사이의 책방에서 열리는 여러 행사에 참여하는 게 올해 소소한 위시 리스트 중 하나입니다. 올해는 꼭 봬요. 그래서 소연이 3구님은요. 말씀드린 대로 DM을 우리 조 대표님께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한 분은 이분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방황하는 영혼님. 미국으로 출장 겸 여행을 와서 여행사의 책 팟캐스트를 듣습니다. 고결하고 건전하지만 위트와 재미가 살아있는 귀한 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해주시길. 오래오래 하고 싶습니다. 저도. 올해 내에 꼭 작가와 함께하는 여행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네요. 아 그리고 저희 네. 이거 끝나셨으면 네. 아직 더 있을까요? 없어요. 저희가 또 유튜브 올렸잖아요. 네네네. 구독자 수 3명. 아니요, 지금 17명. 17명이요? 네. 벌써 조회수 130회가 넘었어요. 하루 사이에. 벤츠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벤츠가? 한 100만 명 넘을걸? 네. 거기 벌써 댓글 달렸어요. 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 네. 아, 댓글이 있어요. 네. 읽어주시죠. 잠깐, 제가 읽을까요? 네, 여기 그렇군요. 뭐야 이게. 2개 달렸어요. 식신 강님. 강림님이 드디어 이게 이름이에요? 네네. 식신 강림님. 네. 아, 어려워라. 드디어 유튜브 진출하셨군요. 바로 좋아요, 구독 눌렀습니다. 기존에 이미 진행하셨던 에피소드들도 팟빵 등에 특별히 묶여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여행사의 책 기본 썸네일에 오디오만 입혀서 업로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어보면 전혀 모르겠어요.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게 썸네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최유정님, 목소리만 듣다가 영상으로 보니 너무 신기하고 반가워요. 주인장님 너무 예쁘세요. 이거 읽어달라고 그런 거예요, 진짜. 참나. 아니, 댓글이 최유정님은 신기하고 반갑고 좋으실지 모르겠죠. 저는 엄청난 스트레스고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정말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우리 조 대표님 저를 정말. 네. 또 댓글 어디까지 저를 뽕을 뽑아서 잡으실 다른 건지. 댓글이 있더라고요. 작가님 조명이 너무 어둡다. 뭐. 네. 저는 뭐 어두워야지. 네, 좋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요 좀 빨리 네. 벌써 7분 지났구나.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자, 여행책 팟캐스트 여행사의 책 48번째 시간. 지난 화에 이어서 노중훈 절친 특집을 한 번 더 마련을 했고요. 또 역시 지난 화에 이어서 에세이 특집이고요. 또 지난 화와 마찬가지로 에세이 작법 특집이 되겠습니다. 네. 대단한 작가분 한 분 모셨고요. 이분에게 과연 에세이는 어떻게 쓰시는 것인가를 오늘 철저하게 세심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책은요. 에세이. 화제의 에세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병률 대표님이 계시는 출판사 달. 아주 모든 작가들이 여기서 책 한 권 내고자 정말 안달복달하는 그런 출판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펴낸 제목은요. 날은 흐려도 모든 것이 지냈던. 날은 흐려도 모든 것이 지냈던 이런 제목의 책이고요. 작가는 박정원 씨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정원이라고 합니다. 아니 사실 언제 오디오가 들어가도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근데 앞에서 바로 현미가 나와가지고 지금 계속 숨을 죽이고 지금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네, 노중훈 작가님. 가수 현미 씨는 아십니까? 현미 왜 그러세요? 아세요? 네. 설마. 네. 네. 현미 씨 대표곡은 뭐죠? 아니 싱글벙글쇼. 아니 라디오 PD잖아 현지. 그 노래 제목은 아직 영화 음악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고품격 프로그램 네. FM 영화. 그럼 뭐 현미 씨 노래는 저품격이라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편집해 주세요. 네. 밤한 계란 노래가 굉장히. 그래요? 모르세요 대표님? 제가 너무 어린가 봐요. 어린 소리하고 앉아 계시네요 정말. 네.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MBC 라디오 현직 PD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MBC랑 뭐 유착 관계에 있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벌써 MBC에서 온 세 번째 손님이 되겠습니다. 네. 하정민 PD, 그다음 임현주 아나운서에서 우리 박정원 PD까지 모시게 돼서 영광이고요. PD님들 다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다 나와야지. 노중훈 작가님이 MBC 라디오의 핵인싸. 정말. 아니 정말 저희 MBC 라디오 복도에 LED TV가 최근에 설치가 됐는데
거기 모니터에 제일 많이 나오죠. 진짜. 다른 어떤 DJ와 게스트보다 최근에 이제 노중훈 작가님 그렇죠. 어머님이 저 기증하신 거예요. MBC 라디오 그래서 그래요. 공개 방송에서 이제 무릎 꿇고 청취자분들한테 노래를 부르시는 게 있는데 어머. 그게 망신 개방신. 12번 정도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낮이고 밤이고 작가님 얼굴을 보면서 이제 복도를 지나다니고. 네. 네. 현재 그거 영상 한번 찍어보시죠. 아 됐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썸네일로 만들어주는. FM 영화 음악 한예리입니다. 네네. 한예리 FM 영화 음악이 아니면 FM 영화 음악 한예리입니다. 예, 지금 연출을 맡고 아. 있고요. MBC 입사 9년 차. 네네. 그렇죠. 내년이면은 10년 근속 휴가 받으실 수 있죠. 네네. 아마 네 내년 정도 되면.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아직 정초라 네.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저 박정원 PD께서 노중훈의 여행의 맛 모든 PD들의 깊이 프로그램 1호인데요. 잠시 한 2달 정도였나요? 2달 정도 하고 이제 네. 저희가 파업을 하는 바람에. 파업을 하는 바람에 네. 또 3달을 쉬고 네. 한 1, 2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달 하고 1, 2주. 그리고 떠나갔죠. 네. 네. 그래서 기간이 짧았지만 사실 짧더라도 그 기억이 강렬하고 본인이 어떤 내세우고 싶은 커리어라고 했으면 본인이 이번에 낸 책 날개 저자 소개란에 제 프로그램을 썼을 거예요. 근데 자신이 연출했던 모든 프로그램 윤정수 신봉선의 좋은 주말 푸른밤 조면입니다. 이 사람이 사는 세상 음악의 숲 정승환입니다. FM 영화음악 한예리입니다. 다 써놨는데 노중훈의 영화음악이란다. 노중훈의 여행의 맛맛 의도적 누락입니까 아니면 제가 양심상 네. 2달 이하로 한 거는 쓰지 않겠다. 그럼 양아치다. 네, 그래서. 아니 솔직히 괜찮아요. 네. 아니, 일부러 빼신 거죠? 아니 또 여행의 이게 내 맛은 경력이 되긴 5점으로 남겠다 뭐 이런 겁니까? 여행의 맛은 지금까지 MBC에서 단일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많은 PD가 거쳐간 프로그램이거든요. 지금이 그게 몇 무슨 호 뜻이겠어요? PD 누구도 길게 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MBC 라디오 PD의 한 3분의 1과 지금 같이 일을 하고 계세요. 네. 10번째 지금 PD가 어머. 함께 일하고 있거든요. 거의 엄지영 씨라고. 여성시대급입니다. 저희 최장수 프로그램과 비슷한. 그래서 정말 저는 언제쯤이면 PD 한 명과 진득한 교류와 어떤 긴 작업 기간을 한번 누려볼 수 있을지 너무너무 사실은 울적합니다. 그리고 미리 참 공지를 해드릴 건 저희가 보통 한 번 작가님을 모시면 2회분 녹음을 뜨는데 지금 이제 박정원 PD는 내일 모레 애가 나와요. 네, 지금 굉장히 발길질을 하고 네. 있어요. 지금 만삭이라 그러나요? 이거? 네, 만삭의 몸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또 산모의 이 건강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만삭임에도 감사합니다. 제가 알아채지 못했다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네네. 아니 체중 앉아있기 증가가 때문에. 5kg밖에 네. 없대요. 안 늘었대요. 네. 원래도 뭐 굉장히 마른 몸인데 네. 어쨌든 순산을 일단 기원하면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네. 네네네. 순산하고 듣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들어본 적 없잖아요. 네? 아주 육아에 지치고 힘들 때 열심히 그래 찾아드릴게요. 더 지칠 텐데요. 저희 걸 들으면. 그리고 현재 라디오 PD이기 때문에 여기 스노핑거 뮤직 컴퍼니 녹음실에 들어오자마자 온갖 기계를 본인이 만져보면서 아니. 볼륨 조절도 알아서 스스로 하고 볼륨 조절을 하다가 우리 심지미 실장까지 못 믿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굉장히 지금 아니, 저희 기계보다 훨씬 좋은 기계 그래요? 이 같아가지고 방송 잘 모릅니다. 기계보다 더 좋아요? 잘 몰라서 쳐다봤어요. 쳐다봤어요. 네. 어쨌든 그렇고 잠깐만 좀 더 소개를 해드리면 원래는 중앙일보 기자를 한 10개월 정도 네. 했었죠. 이것도 했죠. 너무나 짧게 네네. 해서. 네. 그래서 보통 이게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출판계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만 특히 신문 쪽에 네. 일본어 잔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사스마리. 사스마리를 해서 기자들의 담당 구역을 정해놓고 신입 기자 시절에는 경찰서 뭐 이런 데를 뭐 병원, 응급실 이런 네. 데를 막 매일 거기만 그냥 정말 이잡듯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걸 지쳤군요. 하면서 지친 거죠. 그거를 사실 네. 지쳤다고 하기에는 네. 당시에 중앙일보는 굉장히 짧게 했거든요. 그 네. 사스마리란 거. 그래서 네. 이제 당시에 뭐 타사 이제 또래 네. 수습 기자들이 6개월씩 이제 경찰서에서 잘 때 그렇지. 저희는 굉장히 짧게 2달 지쳤습니다. 2달 하고 지쳤습니다. 이 책을 보면 당시에 어떤 우울했던 심경들이 정말 눅진하게 깔려 있습니다. 누가 보면 경찰서만 한 2년 한 것처럼 하지만 2달 했습니다. 경찰서 담당 베테랑 기자인 줄 알겠어요. 네.
혹시 그때 당시에 특종 뭐 단독 보도 이런 게 있었습니까? 단 한 건도 없었어요. 단 한 건도 없고 심지어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수습 기자들도 그렇고 기자들 아침마다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캡이라는 그렇죠. 그 사회부의 수장에게. 네.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보고 메일을 쓰는데 항상 저는 안부 열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늘이 맑고 화창하고 뭐 하지만 기온은 떨어진다고 하니 오후부터 꼭 따뜻한 옷을 챙기십시오. 캡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뭐 없어? 이런 걸 좋아하거든. 정답 밑에는 네. 관악 라인. 내용 없음. 그래서 굉장히 제 보고를 굉장히 싫어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이 책을 보면 심지어 이저 박정현 PD가 당시 기자 시절에 이제 그 돌 때 경찰서 돌 네. 때 제 구역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올렸는데 그날 밤에 그 관할 구역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웃으면 안 되지만 어쨌든 네, 그런 굉장히 이제 내용도. 강력한 사건이 막 터지기도 하고. 네. 근데 저는 이제 굉장히 평화롭게 네. 분명히 방금 전까지 저랑 같이 그렇지. 형사 반장님이 치킨을 먹었는데 그렇지. 다음날 아침에 네. 아무 일도 없어 박 기자 뭐 집에 가서 쉬어 편하게 뭐 씻고 자 잠도 못 잤는데 저는 그래서 믿고 이제 또 샤워도 하고 게임나게 선배 아무 일도 없습니다 뭐 오늘도 관악 양천 평화롭습니다 이렇게 하고 잤는데 아침에 막 대문짝만하게 사건이 난다든가 이런 일이 많았죠. 근데 그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거랑 실제로 그래요? 보통 우리가 영화 드라마에 가장 이게 클리셰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기자는 이제 그 형사들한테 아이 김형사 뭐 없어? 아이 왜 이래? 좀 하나 좀 던져줘. 뭐 이러면 이제 형사들이 보통 박 기자 귀찮아 죽겠네. 설탕이나 그럼 먹고 연기하신 와. 거예요, 뭐 지금?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없다니까. 이런 진짜 실제로 이래 분위기가? 아니 이제 그렇게까지 사실 초면인 분들한테 막 할 수는 없는데 이제 뭐 좀 친분을 쌓고 이제 뭐 저야 이제 당시에 수습 기자였는데 수습이 끝나면 이제 네. 담당 라인이 배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영등포 라인이다 하면 이제 거기 분들이랑 계속 만나게 되니까 조금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네. 네. 보통 이렇게 뭐 반장님 뭐 없어요? 뭐 이런 반장님 식으로. 뭐 없어요? 없다. 집에 가서 편히 자. 꼭 있더라고요. 꼭 있더라고요. 네. 그게 뭐예요? 지금 PD로서는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계시지만 제가요? 네. 신문 기자로서의 쭈구리입니다. 어떤 집요함 아니 촉 이런 건 없었던 건가요?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보니까 굉장히 저는 의지가 없다. 정말 이렇게 정말로 평화롭구나. 영등포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구나. 금천구 최고의 곳. 이렇게 정말 믿고 당시 이제 23세였던 저는 귀가해서 잠을 잔다거나 네, 이렇게 평화로운. 심지어는 그 어디예요? 찜질방인가 어디서 세상 모르고 자가지고 된통 한번 깨진 적도 있었잖아요. 이제 사실 수습 기자 때는 집에 가서 잠을 자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제 주 52시간이 도입이 되면서 그런 게 없어진 걸로 아는데 당시에는 이제 경찰서에서 숙식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내부적인 룰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럼 씻을 곳이 없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근처에 있는 찜질방을 자주 애용을 했는데 이제 구로구에 제가 좋아하던 찜질방이 있었어요. 김밥 전국이랑 딱 붙어 있어서 씻고 밥 먹을 수 있는 코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자는데 찜질방에 보면 이제 동굴방이라고 있거든요. 동굴이 1인 동굴이 있어요. 딱 들어가면 한 명씩 들어가서 잘 수 있는 동굴방. 그래서 제가 거기를 자주 갔는데 되게 뜨거운데 잠이 와요? 뜨거우니까 잠이 잘 오죠. 겨울에 이제 한겨울 뜨끈뜨끈하게. 그래서 이제 딱 한 명 들어가는 동굴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뭐 2시간만 자고 빨리 일어나서 얼른 경찰서 가가지고 세수하고 보고를 해야겠다 하는데 이미 지친 몸이니까. 이미 너무 딥슬립을 한 7시간 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뭐 저의 사수였던 선배 이제 당시에는 하늘 같았지만 지금 이제 직장을 그만두신 선배께서 저에게 한 100통의 전화를 하고 처음에는 화가 났다가 나중에는 이 친구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새벽녘에 안 받으니까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당시에 같이 하던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다른 수습 기자들한테 수송을 한 거예요. 네. 어제 밤에는 뭐 유무차 마시는 거 봤는데 뭐 그 이후에는 못 봤어요. 뭐 당직실에서 유무차 마시고 있던데요. 이런 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디에서 뭐 잘못됐나 해서 걱정을 한참 하시던 차에 이제 제가 깨어난 거죠. 아침 한 8시쯤 숙면을 취하고 그래서 이제 눈을 딱 있을 수 없는 떴는데 얘기예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네. 전 죽었다. 네. 저는 이제 그 시절엔 이제 선배 전화를 못 받으면 정말로 난 죽어야겠다. 죽어야 되는 줄 알고 아니 저 상보가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로 그 동굴방에서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이제 아침이라서 이제 청소하시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렇지. 동굴방에서 혼자 울리는 목소리로 선배에게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울면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반응은 어땠어요? 이제 그때쯤이면 사수에. 선배가 이제 화가 풀리시고 걱정을 하던 찰나여서
안도를 하셨구나. 그래, 뭐 별일 없으면 됐다. 사건은 있니? 사건은 또 없습니다. 많이 혼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박정원의 사건 수첩을 듣고 계시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라디오 PD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어요? 라디오 PD 사실은 제가 라디오 PD를 지망을 했던 게 사실은 아니어가지고 원래는 네. 신문 기자하다가 방송국 입사와 더불어서는 원래 TV 쪽에 입사를 시사교양 PD. 네네 시사교양 PD로 입사를 했는데 네. 이제 시사교양 PD로 한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네. 이제 MBC 안에서는 뭐 직종 전환 같은 게 가끔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네. 이제 직무 전환을 해가지고 이제 라디오 PD로. 그럼 라디오 PD를 꿈꾸는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네. 하면 될 수 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 사건도 없고요. 어떻게 되는 방법도 없어요. 특이사항 없습니다.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네, 이거는 뭐 말씀드릴 길이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한 회분만 지금 녹음을 해야 해가지고요. 바로 좀 책을 내용을 훑어봐야 될 것 같아요. 20분 지났어요. 그래요? 책이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일단 판권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화제의 코너인데요. 노중훈의 판권 읽어주는 남자. 날은 흐려도 모든 것이 지냈던 초판 1쇄 인쇄 2018년 12월 20일 초판 1쇄 발행 2018년 12월 27일 그러니까 뭐 이제 한 달쯤 된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이 되겠고요. 지은이 박정언. 언은 무슨 뜻입니까? 정언은? 이게 정말 이름에만 들어가는 옥편 한자인데요. 네. 선비언이라고 클언 선비언이라고 클언 전형적인 장명소 이름. 큰 선비. 네 그런 네 그래서 이렇게 이름에만 항상 들어가는 뭐라고 할까 그 한자가 꼿꼿하고 있어요. 바르고 네. 성정과 성품과 행실과 이런 것들이 방정하고 왜 그러세요 작가님? 네, 저렇게 나긋나긋 얘기할 때 제일 무서워요. 편집장 김지향 이분을 잘 아십니까? 저는 담당 에디터분만 계속 만나가지고요. 그럼 책임 네. 편집 이희숙? 네네 맞습니다. 이분은 어때요? 제가 빚을 많이 졌습니다. 네. 돈을 꿨어요? 아니면? 네, 마음의 빚을. 마음의 빚을. 심리적 빚을. 네. 이 책을 만드는 데 예를 들면 이분이 이게 뭐라고 할까 우리 박 작가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분을 더 많이 괴롭혀드렸다 뭐 이런 뜻인가요? 저는 책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줄 몰랐는데. 정말? 네. 만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편집자님 손길이 사실 제목도 그렇고 안 간 게 없을 정도로. 제목은 본인이 지었다 그랬잖아요. 제목의 절반만. 근데 네? 이제 그 모든 것 제 그 책 제목이 날은 흐려도 모든 것이 지냈던이라는 제목인데 네. 모든 것이 지냈던까지는 제가 짓고 요것만으로는 뭔가 어쨌든 느낌이 책 제목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편집자님이 앞에 덧붙여 주셨어요. 날은 흐려도 모든 것이 그렇구나. 지냈던. 제목 탄생에 어쨌든 전반적인 비하인드 거에 스토리군요. 다 편집. 호흡은 잘 맞았어요? 네, 저는 되게 감사하게. 혹시 여기 나오시게 된 걸 달 출판사에서 알고 계신가요? 아직 모르고 계십니다. 네. 죄송한데 저랑 일하는 건 다 이렇게 비밀에 붙이세요? 그렇게 부끄러워요? 제가 나라는 보통 존재가 그런 건 존재예요? 먼저 하고 이제 사후에 말씀을. 네. 알겠습니다. 참나. 편집 박선주, 김지향, 모니터링 이희연. 이게 특이하더라고요. 보통 판권에 모니터링이라는 이런 게 안 올라가거든요. 정말요? 난 처음 봤어요. 모니터링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는. 저도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모릅니다. 교정 교류를 말하는 거겠지.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그림 디자인 김선미, 제작 강신은 김동욱, 임현식, 마케팅 최항모, 이지민, 홍보 김희숙, 김상만, 이천희, 관리 윤영진. 편애니 드디어 이 존귀한 이름이 나옵니다. 편애니 이병률. 만나뵌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진짜요? 네. 나는 술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셀럽과 셀럽. 저희 책방에서 부토크도 하셨어요. 그 했었지. 맞아요. 사이에서 맞아. 편애는 곳 당연히 달 출판사가 되겠습니다. 자, 박 작가님. 네네. 박 PD라고 하는 게 편하신가요? 뭐 어떻게 부르셔도 네네네. 괜찮습니다. 박 선생님. 네. 그러니까 이 책은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일상 에세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쓰려고 의도해서 썼던 게 아니라 썼던 걸 모아서 후반 작업을 해서 내게 돼가지고요. 그럼 이게 제 나는 가만히 일기였거든요. 있고자 했는데 네. 출판사에서 먼저 접근을 해서 책을 내주십사. 그런 건 아니고 물론 이제 제가 뭐 원고도 다 보내드리고 하긴 했지만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제안을 누가 했어요? 제안은 사실 이석원 작가님이라고 그 보통의 존재를 내신 언니네 이발관. 네네. 이제는 해체한 언니네 이발관을 하셨던 이석원 작가님이
책을 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네. 달 출판사에 네. 박정원이라는 라디오 PD가 있는데 네, 네. 글솜씨가 기가 막히다. 한번 관심을 기울여보고 책을 내면 좋을 것 같다. 여기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네 이제 출판사에 얘기를 해주셔서 출판사에서 이제 제가 연락을 받았고 네. 뭐 써놓은 게 있으면 보내달라라고 네. 하셔가지고 이제 네. 제가 이거를 다 이제 일기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일기를 왕창 보내드렸더니 이제 거기서부터 자르고 편집하고 하는. 그런데 과정을- 이석원 그래서 씨 약간 TMI가 많았군요. 예, TMI에서 지금도 많이 잘라낸 지금 건데. 책을 읽으셨어요? 죄송해요. 읽어버렸네요. 다 읽었어요? 아니면? 띄엄띄엄 읽었어요. 박 PD님이 네. 정말 고래에 드문 일입니다. 우리 조 대표님이 아 정말 출연하신 작가의 책을 읽은 거는 방송합니다. 정말 네. 이게 뭐 번개 맞을 것보다 적은 일이에요. 기가 막히네. 우리 지금 큰일, 쾌거라고 봅니다. 갑자기 허리를 고추세요. 진짜 지난밤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A팀이 중국을 2대0으로 격파한 것보다 더 큰 쾌거라고 보고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성원 씨는 네. 어떻게 알았어요? 박정원 씨의 글솜씨를. 아 이게 굉장히 거슬러 올라가는데 네.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그러니까 한 뭐 15년 20여 년 전에 네. 이제 당시에 FM 음악도시라는 프로그램 당시 지금 제 부장님인 한재희 PD라고 MBC 라디오 PD가 유명하신 연출을 하고 분이에요. 계셨던 누구였지 그 진행자가? 당시 이소라 이소라 씨. 하셨어요. 이제 저는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그거를 야자 시간에 많이 들었거든요. 그걸 주말 코너가 있었어요. 이제 이발관역 음반가게라고 거기 이발관역 음반가게라고. 아, 음반가게. 네, 그래서 거기 게스트로 이석원 씨가 당시에 이제 언니네 배관 하시면서 네. 나와서 주말마다 이제 음악 소개를 해주는 코너를 하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고등학생 때 입덕을 한 거죠. 너무 재밌다 이 사람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뭐 찾아보고 뭐 네. 당시에 뭐 이제 4집이 발매가 되던 시기였는데 뭐 네. 뭐 4집 당시에 뭐 TV로 나오시면 뭐 그런 것도 찾아보고 당시에 어. 활동을 좀 하셨거든요. 방송도 하시고 덕질을 한 거지. 덕질을 하셨는 게 아니라 했는데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팬레터를 보낸 거예요. 어머. 다이렉트로 아니면 방송국으로? 방송국으로 말고 이제 이메일로. 아 이메일로? 네. 이석원 씨 이메일 어떻게 알았어요? 그 이석원 작가님이 홈페이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을 하신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언니네 배가 해체하면서 문을 닫았는데 거의 20년 정도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시면서 거기에 그분이 일기를 쓰셨어요. 근데 그게 정말 진짜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명으로 뭐 누구를 욕을 하기도 하고 정말 진짜? 네네 날 것의 일기를 그게 이제 보통의 존재라는 책이 된 건데. 근데 그걸 오픈해 놨단 말이야? 네.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공개 일기를. 네. 어머.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그 이석원 작가님도 첫 책을 내시게 된 거였거든요. 네네. 그 일기를 읽다 보니까 이제 또 더 큰 입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뭐 아마 메일 주소 같은 게 공개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이던 시절에 이제 뭐 미주알 고주알 저는 뭐 부산에 사는 고1 박정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초등학교 때는 H.O.T를 좋아했고요. 중학교 때는 인도어 밴드를 좋아했고요. 지금은 언니네 배관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수준의 H.O.T 광팬이었어. 광팬 네, 진짜. 그래서 뭐 그런 식의 팬레터를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고등학교를 지나고 대학교를 지나고 뭐 취업을 하고 이 20대 내내 뭐 10대 후반부터 그런 띄엄띄엄한 팬레터를 뭐 이성원 작가님이 계속 받아보신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게 이제 뭐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뭐 언니네 배가 너무 좋아요. 막 언제 앨범 나오나요? 화이팅, 뭐 건강하고 망수무강하세요 하다가 줄기차게 보내줬구나. 네네, 줄기차게. 근데 이제 조금 뭐 대학교나 이제 뭐 취업을 하고 나서는 고민이 되는 일들 같은 걸 보내기도 하고 예를 들어 뭐 제가 뭐 수습 기자 때 천안함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천안함 사건이 터졌던 평택에 가가지고 한 2, 3주에서 한 달 정도를 이제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저는 이제 그때 기자를 그만둬야겠다고 생각을 결심을 했었거든요. 뭐 그런 과정들, 네네네. 뭐 천안함 사건 때 뭐 일어났던 뭐 그런 걸 보면서 뭐 수습 기자로서 뭐 겪었던 것들, 회의감도 들고. 네네 뭐 이제 그때는 한창 기레기의 탄생 전이었어서 기레기인 줄도 모르고 기레기의 행동을 되게 많이 했던 스스로의 모습 뭐 이런 거를 막 고민을 보내면서 되게 가끔씩 이제 답장을 해주시기도 하고. 네. 답장도. 그럼 이성원 씨가 그때 그 글들을 눈여겨 보고 있다가 라디오 PD가 된 정원 씨를 봤나요, 실제로? 그 과정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중앙일보에 입사할 때도 알고 계셨고, 근데 이제 제가 원래 가고 싶었던 거는 MBC였어서 뭐
제가 시험을 다시 보는 게 맞을까요? 이런 걸 제가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라디오 PD 네. 대 아티스트로서 만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중앙일보 기자 시절에도 뭐 인터뷰를 빙자에서도 뵙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뵀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추천사가 앞에 이석원 네네. 맞아요. 찌찌가 어쨌든 이석원 씨의 천거로.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건 본인의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써온 일기가 이 책의 이제 근원 바탕이 된 건데 네네. 그 일기를 이 책에 실린 걸 기준으로 따지면 그 일기가 대략 언제 몇 년 정도 쌓인 거예요? 한 쌓인 분량은 10년 좀 넘는 분량이고요. 10년? 근데 이제 너무 옛날 거는 시차가 너무 많이 그렇지. 느껴지니까 그런 건 좀 빼고 하면은 뭐 한 7년 정도 7년 정도. 될 것 그러면 같아요. 네. 그 7년치를 다 보낸 건 아니고 박 PD가 이렇게 추려가지고 보낸 거를 고스란히 다 나온 거예요? 아니면은 그 중에서도 출판사가 추린 거예요? 그 중에서도 또 추리고 일기 자체는 한 1000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실을 수는 없고 또 재미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추려서 이제 왜냐면 대략 보낸 편수를 기억해요? 맨 처음에 출판사에 보낸 편수요. 총. 출판사에 보낸 편수는 1000편까지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제가 한 번 또 네. 교정을 보고 보냈었으니까요. 근데 아마 책에 실린 거에 한 2배에서 정도? 네, 2배 정도. 왜냐면 이 책의 그 목차 차례를 보면 프롤로그가 있고 총 1, 2, 3,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다 합치면 에세이가 몇 편인지 혹시 아세요? 한 60여 편 60여 편 정도가 알고 실려 있거든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려서 보냈고 거기서 또 추린 거고. 추리고 뭐 글을 합치기도 하고 뭐 분리시키기도 하고 아하. 네 그런 건 이제 아니면 뭐 또 약간 에디터님이랑 새로 같이 좀 이렇게 다시 쓴 것도 있어요? 네 새로 쓴 것도 있고요. 새로 쓴 뭐 것도 이음이 뭐 연결이 뭐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새로 쓰기도 했고 네. 그렇구나. 그런 것들을 거쳤어요. 출판사 다른 일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저희 담당 편집자님이랑만 일을 해봤는데, 네, 이게 뭐 저의 첫 책이고 해서 네. 저는 되게 감사하게 일을 했어요. 그건 네. 아시죠? 정말 많은 작가들이 달에 본인의 기획안을 보내고 샘플 원고를 보내지만 미역국을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네. 영광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 네. 저한테도 달에서 출간 제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골목길에 대해서 써달라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주제를 정해서 나한테 네. 제의가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에세이가 아니라 원래 달 하면 에세이잖아요. 네. 그 약간 긴 감성적인 제목을 네. 달고 나오는. 네. 한 번에 안 헤어지는. 네. 근데 뜻밖이었던 게 세 개의 골목길을 백과 사전처럼 써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 뭐라 그랬게요? 어린 반푼어치 덥더랬죠. 세 개 골목길 제가 어떻게 백과 사전처럼 써요. 그래서 집필 10년 걸리시겠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한테 내 이름 노중훈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꼭 내고 싶은 건 아닌가 보구나 해가지고 연결이 안 됐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조율을 할 여지가 없으셨어요? 뭐 조율은 누가 불렀죠? 네. 라디오 음악 PD 저 프로그램 조율 PD잖아. 한번 해주세요. 네네네, 조율 한번. 알겠습니다. 네. 네. 한영애 씨 바람이라는 노래가 요즘 되게 좋더군요. 네네. 어쨌든 요 그 1, 2, 3, 4부의 큰 제목만 좀 제가 읽어드리면요. 1부 소리의 세계, 2부 혼자서 말 걸기, 3부 멈추어 듣다, 4부 안녕 나의 세계 제목을 지었는데요. 이 1, 2, 3, 4부를 글을 가르마를 타가지고 네네. 배치한 건 어떤 테마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네, 이게 네. 사실 약간의 나름의 테마가 있긴 한데요. 네네. 뭐 예를 들어 책의 어쨌든 도입부에서는 저자가 어떤 일을 하고 뭐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를 좀 선명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아하. 게 있어서 어쨌든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느끼는 것들. 그러니까 네. 초반에는 뭐 라디오 PD로서의 일에 관한 얘기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뭐, 네네. 뭐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라든가 뭐 제 얘기는 아니면 역시 없더라고요. 아, 정말 너무 서운해가지고 진짜. 아, 네네.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네. 초반엔 들어가 있고요. 네. 이제 뭐 2부, 3부는 이제 지금의 자리, 뭐 라디오 PD나 뭐 소리를 다루는 사람이라고 하기엔 멋쩍지만 어쨌든 그 영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까지의 과정 같은 게 2부, 3부에 걸쳐서 조금 들어가 있고요. 네, 3부는. 네, 3부에선 이제 3, 4부가 제가 주로 그냥 주로 일기로 많이 썼던 것들.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조금 더 좋아하는 형태의 글들이 뒷부분에 좀 더 많이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 꼭 순서대로 안 읽어도 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구나. 네. 그럼 박정원 표 에세이의 엑기스는 3, 4부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3부, 4부에 실린 글들이 제가 읽기에는 그냥 제가 쓰면서도 훨씬 더 재밌게 썼던 글들이고요. 네. 그 실장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전 독후감. 느낌이 어땠어요? 이 책을 읽고 난 느낌이? 이거 되게 지극히 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만약에 글을 쓴다면 나는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내 얘기를 다 이렇게 쏟아낼 수 있을까? 그냥 못 써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못 써요. 실제 못 쓴다고. 네. 너무 TMI를 썼나요? 아니, 약간 저는 좀 이런 글을 쓰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 감성도 있긴 하지만 되게 내 사생활도 되게 많이 드러나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회사에 대한 얘기 이런 게 사실은 더 가감 없었고 더 많이 들어갔는데 좀 자기 검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지.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책에 나오고 나서 우리 박정원 PD께서 저한테 선물로 한 권 사인해서 제가 노안이 온 걸 모르고 되게 작은 글씨로 이렇게 글씨를 제가 많이 작게 썼더라고요. 정말 많이 작게 썼어요. 안경을 벗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했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정원 씨한테. 이제 난 앞으로 박정원 씨를 좀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나는 짐작을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기억력이 세밀하고 눈썰미가 정말 무슨 특수 렌즈를 낀 것 마냥 아주 디테일한 부분 다 보고 있고 야 이렇게 발가벗겨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뜩이나 몸매도 자신이 없는데. 아니, 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막 모골이 송연해졌어 사실은 진짜. 아니 근데 이게 다 그날 썼던 거라. 근데 다들 돌이켜 보시면 그날 일은 되게 생생하거든요. 오늘 어디 가서 뭘 했고 누굴 만났는데 무슨 말을 했고. 그래서 사실 생생하게 기록이 돼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저도 그날 기록한 게 아니었으면 어느 정도 또 않았어요.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디테일하냐면 뭐 어떤 날 만난 어떤 중년의 남자의 코털 삐져나온 흰색의 코털 뭐 이런 것까지 기억을 뭐 하고 있고 그냥 무서운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되게 상세하게 그날 만났던 그때 뭐 여행에서 누굴 만났고 뭐 어떤 이런 얘기들이 다 원래 그렇게 기억의 용량이 뭐 1테라바이트 뭐 이런 거예요? 아니요, 저도 제가 사실 뭐 64기가 나오면 아니 쓰고 나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사실 여기에는 제가 제 일기에 써놓은 것도 있지만은 제가 이성원 작가님한테 메일로 보내놓고 저한테는 없잖아요. 보낸 메일함은 삭제가 되니까. 근데 이제 받은 메일함은 저장 기간이 더 길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글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책을 다시 작업을 하면서 작가님이 한 번에 다 보내주셨어요. 어머 작가님도 그걸 안 버리시고 가지고 계셨나? 이제 받은 메일함은 훨씬 이게 저장 기간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창피해서 저는 또 작업을 그만둘 뻔했습니다. 너무 당시에 이제 뭐 보였던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래도 남들보다 되게 세밀하게 뭘 잘 보고 어떤 그런 걸 잔상이 오래 남고 이런 스타일이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요. 아니야. 네, 작가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우선 기록할 때도 딴 사람하고 틀리게 기록을 하시니까. 근데 그 기록의 방편이 일기 말고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메모장을 이용해서 휴대폰 한다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일기로만 기록을 해요? 휴대폰이라는 게 있기 전부터 계속 하던 스타일의 기록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10대 후반부터 그때는 이제 제일 보편적인 게 진짜 PC에 쓰는 글이었거든요. 네, 딱 그 PC 한 페이지를 열었을 때 쓰기 좋은 분량, 한눈에 봤을 때 단락이 한 5개 있는 분량, 그렇게 쓰도록 습관이 들여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근데 우연찮게도 에세이 한 편 분량이랑 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정도더라고요. 그럼 일기라는 건 기록 저장소 기록의 방편이기도 하고 글쓰기 훈련의 장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사실 뭐 글을 통해서 뭔가 일단 이뤄야겠다 하고 쓴 건 아닌데 쓰고 싶을 때가 있어가지고 그냥 저런 사람 제일 꼴보기 싫어. 네? 뭐를 이뤄야겠다는 마음도 없는데 너무 많이 이뤘어요. 이거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 같이 막 글로 뭘 이뤄보려고 아등바등하는 사람들은 정말 순식간에 납작코가 되는 거예요. 너무 불쾌한 거예요 지금. 진짜. 쭈구리 책입니다. 네? 아니, 왜 그러세요? 쭈구리 책이라고요? 야 정말 내가 조만간 내 책 내가 쭈구리라는 게 뭔지 내가 보여줄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글쓰기 연습하려고요. 네? 일기 쓰세요. 아니 그래서 글 훈련은 어떻게 해요?
훈련이란 말이 정원 씨한테 안 맞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그냥 훈련이라기보다는 그냥 쓰는 게 재밌어가지고 네 그냥 일기 쓰는 게 재밌어서 썼던 것 같아요. 나는 천재다. 아니 근데 이게 하고 싶은 말이 생길 때가 있는데 제가 사람한테 말을 잘 못하거든요. 뭐라고요? 사람한테 말을 네. 많이 했나요? 작가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니 이렇게 저는 통화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부모님한테 뭐 전화한다거나 뭐 결혼해서 남편도 있지만 말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죄송해요. 말 많이 제가 많이 피곤하게 해드렸죠. 아니야. 근데 그래서 이렇게 말로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를 되게 불편하게 여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그거를 근데 누군가한테는 또 해소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또 힘드니까 그래서 저는 주로 썼던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 들면은 뭐 주로 말로 해소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렇게 말로 잘 표현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쓰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건 뭐 제 인상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합창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박정원 PD는 걸을 때 발소리가 안 나는 느낌이에요. 제가요? 그리고 굉장히 심한 팔자걸음입니다. 저 죄송한데 비유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작가예요. 왜? 작가처럼 안 보여? 나도 지금 비유, 은유 이런 할 수 있다고. 아니 얼마 무시하는 사람 전에 진짜. 어느 분이 근데 노중훈 작가님은 왜 작가님이라고 물어보셨다는 전속보라고 영화배우 있는데 영화배우분 책을 안 낸 주제에 무슨 작가냐고 초면에 망신 개망신을 한번 당했었는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하얀 창백한 얼굴로 마치 이렇게 음지에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 조용조용하고 말소리가 크지도 않고 말수가 많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항상 뭔가 되게 비범한 게 저 친구 안에는 뭐가 있겠거니라는 느낌을 풍겨요. 그건 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아우라 같은 것이기도 한데 저는 짐작은 했어요. 잘 쓸 거라고. 근데 이렇게까지 막 어마어마한 글을 뽑아낼 거라고는 상상 못했죠. 그래서 뒤통수를 되게 세게 물론 가장 큰 뒤통수는 제 프로그램을 누락시키는 그런 게 되겠지만 깜짝 놀랐어요. 주변 평도 비슷하지 않아요? 혹시 개정판을 내게 되면 네네. 제가 꼭 노중훈의 여행만 네. 개정판 좀 이따 나오는 거 벌써 아니에요? 2쇄는 들어갔대요. 하지만 벌써 이세는 2세로 마무리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초판 3,000부 2쇄 2,000부? 초판 2,000부 2세 1,000부 일단 2,000부 2,000 네. 도합 3,000. 그리고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식당 골라주는 남자 네. 제 졸저에는 2016년 12월에 나왔었는데 얼마 전에 3쇄가 들어갔답니다. 오 축하드려요. 그거를 출판사가 알려준 게 아니라요? 네. 그래서 제가 된통 화를 내가지고 사과 메일이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밀린 인세를 넣어주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고맙다 그랬죠. 네네네. 축하드립니다. 225만 원.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그런 얘기는 해줄 수 없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에세이는 좀 이렇게 써보시는 건 어때요? 이런 뭐 조언의 말? 그러니까 요즘에 되게 에세이에 대한 수요가 많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긴 호흡의 책을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뭐 직장인들이나 뭐 학생들이나 다 바쁘시니까 그래서 서점 가면 어쨌든 에세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있지. 네, 베스트셀러에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아무 때나 펼쳐가지고 한 챕터만 읽어도 되니까 그러고 뭐 다음에 펼쳐서 또 읽어도 되고 어쨌든 에세이에 대한 수요도 많고 쓰시는 분들도 많긴 한 것 같고요. 뭐 인스타나 뭐 그렇지. 브런치나 그렇지. 이런 이 통로가 많아졌으니까요. 독립출판하거나. 네. 근데 일단은 에세이가 뭐 물론 독자를 상정을 하고 쓰는 글이긴 하지만은 1차적으로 자기 만족이 돼야 좀 쓰기에도 좋고 읽기에도 좋은 글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저의 작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쓰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일단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정도로 쓸 수 있는지 네 그거를 1차적인 목표로 두고 조금씩이라도 써보는 게 아주 짧은 글이어도 좋으니까요. 그런데 피드로서 두루뭉술한 방송을 제일 싫어하지 않아요? 수정을 많이 하면 돼요. 네, 아니 제가 사실은 일기를 써놓고도 혼자 수정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게 거의 뭐 보는 사람이 당연히 없죠. 제 일기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2007년에 쓴 일기다. 뭐 그날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썼다. 아무도 안 보는데 저 혼자 들어가서 수정을 계속하는 거예요. 비공개로 쓴 건데. 그건 자기 검열이네. 네, 자기 검열이고. 아무도 안 보는 글인데 그냥 이 문장이 좀 이상한데 이러면서 혼자 그냥 수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생각의 검열이 아니라 자기 만족, 문장을 수정하는 거구나. 그리고 글 자체에 형태를. 대한 네네네. 그렇게 했던 게
어쨌든 그때는 보는 사람이 없는 글이고 당연히 그때는 뭐 보여줄 생각으로 쓴 건 아니긴 하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근데 그렇게 많이 힘을 들이지 않고도 그 정도의 분량 뭐 이건 굉장히 짧은 글이니까요. 쓸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0여 편의 에세이가 편당 글이 길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뭐라고 할까? 어떨 때는 그러니까 좀 여백이 많은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이 짧은 글에서 자꾸 뭔가를 이렇게 나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줄쳐놓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접어놓은 부분이 일부러 접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 접으신지 모르고 지금. 아니 이걸 제가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접었어요. 지금 오시는 길에 이렇게 접으신 느낌이에요. 딱 박정원이라는 작가의 느낌은 저는 이 문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13페이지인데요. 한 줄만 읽어드릴게요. 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저는 그냥 제자리에서 혼자서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낙담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낙담했습니다라는 네. 문구가 확 꽂혔어요. 보통은 그냥 낙담했다거나 크게 낙담했다거나 네. 뭐 상실감이 컸다거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인간 박정원을 저는 표현해주는 문구라고 생각해요. 저 친구는 이런 거예요. 여기서 써 있는 것처럼 혼자서 천천히 조용히 이런 형용사 부사가 되게 잘 어울리는 친구거든요. 근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두상이 크지도 않은데 많은 것들이 저 뇌 주름 안에 켜켜이 쌓여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막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표현이 많거나 한 사람이 절대 아니지. 아니어가지고요. 이렇게 뭐 말을 많이 한다거나 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누구나 마음속에 소용돌이가 있잖아요. 근데 듣는 분들도 뭐 다 그러실 테고.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을 때 그냥 저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은요. 그러니까 글감, 제재는 다양한 데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정현 PD가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신문 기자 시절에 겪었던 일들에서 또 라디오 PD, 시사교양 PD로 그 사회인, 그러니까 회사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접했던 것들. 그 다음에 엄마의 딸로서 또는 예전에 뭐 연애했던 뭐 학창 시절의 이야기도 좀 나오기도 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장소 이런 것도 나오는데 아주 뭐 소소한 제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5페이지 라면 냄새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에세이는 제가 참 이것도 좋아했는데 두 문단을 제가 이렇게 그냥 이어서 제 임의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면에 대한 얘기인데요. 나는 잠깐 이 라면 냄새가 어디로 사라져갈지 상상했다. 온통 흥겹고 신나는 연말 분위기 속에서 라면 냄새가 있을 만한 곳은 없어 보였다. 맛있는데 이상하게 서글픈 냄새. 내가 먹을 땐 좋은데 남이 먹을 땐 왠지 마음 쓰이는 냄새. 세상에 라면 냄새 같은 게 또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라면을 제가 뭐 한 10만 봉지 먹었겠죠. 라면가 한 번도 이 라면 냄새가 어디로 이 공기 속으로 전파가 될지 사라질지 세상 어느 속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뭐라고 할까 세밀한 감상 또는 착상, 착안 이런 것도 참 남다르신 것 같고.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근데 그 당시에 뭐 라면 냄새 같은 것도 그날의 일기여서 생각이 생생하게 나는데 이제 이거 뭐 생각이 안 되잖아. 이제 그날 무서워. 바로 써놨으니까요. 무서워. 이렇게 근데 약간의 그런 냄새를 맡으면 그때 어떤 추억으로 다시 가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근데 수차님은 비염이 있어가지고 냄새를 잘 못 맡으시잖아요. 그럼 추억이 없는 거야 그러면? 아니 그래도 저는 화실 냄새 같은 거는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냄새가 어디선가 나면 뭐 고3 때 그림 그렸던 네. 뭐 시절 생각이 나거나 지금도 일기니까 본인의 일기니까 맞아요. 사실 이런 문장을 보면 그때 라면 먹었던 장소가 생각나고 하실 것 같아요. 참 근데 혹시 우리 이 녹음이 12시 이후에도 다른 분들이 오시나요? 실장님? 스노핑거 뮤직 컴퍼니 신재민 실장님? 아니래요? 그러면 하여튼 더 지불하고 조금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태기가 지금 느껴진다거나 뭐 이거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광화문에서부터 종로 1, 2, 3, 4, 5가를 쭉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각 구역의 동네의 느낌을 비교한 게 있는데 자, 광화문과 종로 1가의 비교입니다. 광화문이 토플 시험을 준비하는 직장인의 느낌이라면 종로 1가는 토익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 같다고나 할까?
그 저는 확 왔어 이 느낌. 네. 그렇죠. 네, 확실히 다른 게 있잖아요. 광화문이랑 종로라는 그 네. 같은 길이지만 네. 다르게 이름 붙여져 있고 네. 또 지나가다 보면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분위기의 차이? 그리고 네. 확실히 연령대도 너무 다르거든요. 광화문은 20, 30대 직장인들이 맞아. 있는 곳이고 종로 1가, 2가, 3가로 갈수록 이제 취준생이 있고 4가, 5가 가면 이제 중장년이 있는 거죠. 그런 느낌의 차이는 아마 다들 근데 느끼실 것 근데 같아요. 이렇게 비유한 건 또 처음 봤거든요. 예를 들면 광화문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남자는 뭐 트렌치 코트, 여자는 이렇게 잘 이렇게 H라인이나 H 스커트 뭐 이런 네. 거. 근데 종로는 뭐 점퍼, 뭐 청바지 네. 이런 느낌이 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 가게 되면 이제 이제 네. 뭐 약도 팔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나는요. 아니 저는요. 이것도 인상 깊었어. 171페이지인데 시간과 물건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입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물건이 생기면 시간은 새로 구획된다. 너무 좋지 않아요, 이 문장? 새로운 물건이 생기면 시간이 새로 구획된대요. 예? 네. 작가님. 강요하지 마세요, 작가님. 네. 자, 마저 읽겠습니다. 이전까지는 뭉텅이로 존재하던 저녁 시간의 한 귀퉁이에 새 빛, 빛는 빛입니다. 새 빛으로 인해 생겨난 머리 빗는 시간이 새로 자리 잡는다. 물건 덕분에 시간의 활기가 돌기도 때로는 없는 것처럼 보이던 시간이 생겨나기도 한다. 아니 그렇죠. 읽어보면 누구나 당연하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작가가 많을까라는 생각이 미치면 원래 이 코너가 이렇게 아니 진짜로 방송하는 코너인가요? 아니요. 작가님. 그냥 머리빗을 하나 샀는데 이걸 가지고 물건이 새로 들어오면 새로운 시간이 창출이 되고 아연 활기가 돌기도 하고 뭐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우리 박정원 작가께서는. 새 물건을 사니까 그런 게 그때 되게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은 또 없어진 시간이 됐습니다. 헛 물건이 돼서. 그렇지. 그리고요. 시간이 너무 짧은 게 너무 진짜 짜증이 나는데 박정원 씨가 어떤 버스라는 제목의 173페이지입니다. 근데 버스 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네, 버스가 아무래도 지하철보다는 훨씬 뭐 안정감이 있으니까요. 지상으로 다녀서 저한테는. 네. 그래요? 네, 저는 그냥 지상으로 답답함인가 다니는 지하철은 좀? 네, 지하철은 뭐 볼 것도 없고 하니까요. 시선 될 곳이 일단 잘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은 버스를 당연히 타봤고 버스 노선에 관심이 되게 많고 네. 또 버스를 탄 사람들을 그분들이 이 책을 보면 기분 나빴을 텐데 너무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악다구니를 썼던 어떤 여자분, 네, 그렇죠. 또 뭐 버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근데 어떤 버스의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썼냐면 참 이건 나 타고 싶어 진짜. 176페이지인데 마지막 단락입니다. 언젠가 필요 없는 돈이 많이 생긴다면 버스를 한 대 사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장소들만 찍어서 노선을 만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운행할 것이다. 물론 버스비는 공짜다. 승객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로만 태울 예정이니까 출발지는 일단 광화문으로 정했다. 저는 탈 수 있나요? 노 작가님 입석으로. 입석으로. 45인승의 입석으로 한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45인승.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실장님? 아니 없어요. 버스를 좋아하는 저 친구가 자기가 좋아하는 이 동네 이런 거 포인트 찍어가지고 거기를 선으로 연결해가지고 버스 노선을 만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운행을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태우고 해보고 싶다잖아요. 노 작가님 출퇴근 제가 그러면 광화문에서 상암으로 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저기 택시로 주로 하고요.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어떻게? 네, 그냥 그때 들었던 생각을 근데 이렇게 에세이를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많으실 텐데 이게 그때 안 쓰면은 본인이 그 생각을 했는지를 기억도 못할 만큼 빨리 날아가거든요. 그렇지. 그냥 빨리 써두시면은 그렇지. 네, 누구나 어느 정도는 쓰실 수 있지 않을까. 다른 혹시 발상법 같은 건 있으세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내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생각의 연결고리가 있어서 생각이 나는 건지. 약간 그냥 저는 플라이드 오브 아이디어라고 약간 산만 뭐라고?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약간 산만한 편이거든요. 좀 영어였어요? 아이디어가 플라이 뭐? 플라이드 오브 아이디어라고 이게 그게 약간 뭐예요? 산만한 사람들
그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거 아니 풀어봐봐. 해석을 해줘요. 아니 이게 제가 되게 보기에는 차분해 보이고 조용해 보이고 뭐 남들 말도 잘 들어주는 것 같고 이런 스타일로 보이긴 하는데 사실 남들 말을 거의 잘 안 듣고 있을 때도 많고 무시한다. 이렇게 저 혼자 마음의 문을 닫았다. 네 그냥 이렇게 생각에서 생각으로 그냥 핑퐁처럼 뛰어넘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상대방 얘기하는 와중에도 네네네. 그래서 사실 뭐 되게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뭐 물론 사회생활을 할 땐 티가 안 나지만 왜 내 얘기를 듣는 척하면서 듣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느냐 뭐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그럴 때 주로 뭐 생각했던 것들. 그러면 아주 훌륭한 연기자시네요. 네, 경청 많이 해드렸죠. 듣지 않는데 듣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관심이 없는데 관심 있는 것처럼. 이뭐 식스센스야 뭐야? 그럼 나는 여태까지 나도 속았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다정다감했나요? 네, 엄청. 아니 왜냐하면 MBC에서도 박정원이라는 이름을 대면 누구 하나 험담하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좋은 걸까요? 네. 그게 꼭 안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구나. 그럼요. 네. 자, 이 책에는요 사랑에 대한 단상도 많이 적어놓은 글들이 있는데요. 200페이지에 제목은 이겁니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부제 소지섭. 네. 농담이고요. 사랑한다, 쉼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이 그리고 201페이지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사랑꾼이니까요. 사랑은 까다로운 단어다. 모호하지만 거칠게라도 결단지어야 하는 종류의 단어다. 발화하는 당사자가 100% 확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이다. 띄어기를 더럽게 못해. 발화하는 당사자가 100% 확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이다. 게다가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는 의무가 따른다. 사랑하는데 왜 사귀지 않아? 사랑하는데 왜 결혼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서 사랑을 눈에 보이는 형태의 관계로 만들어낸다. 누군가에겐 피곤한 일일지도 모를 일, 사랑한다는 말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일종의 폭력성이다. 제가 이래서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사랑한다는 말을 일절 입 밖에 내지 않는 거예요. 네. 그게 어쩌면 폭력성일 수도 있지만 그게 그냥 일상일 수도 있잖아요. 평화주의자. 그럼 그 사람은 일상의 폭력자겠네. 그래서 이런 게 있거든요. 왠지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에 내면 뭔가 곧바로 액션을 취해야 할 것만 같은 부담감, 책임감 이런 게 있어요. 네. 나는 아예 사랑하지 않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세상 비폭력주의자. 사랑은 여기서 유행어 생겼어요. 저번에 사랑을 왜 피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행동하지 않거든요. 네. 행동하는 걸 너무 싫어하고. 이것도 본인의 하여튼 참 여기 보면 그것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사귄 지금의 남편은 아니죠. 네네. 있었는데 네네. 오래 사귀고 헤어졌죠. 그거는 이제 결혼관의 차이 때문에 그랬던 거죠. 쉽게 말하면. 네, 이제 결혼을 당시에는 저는 뭐 이 책에 실린 에피소드 중에서 이제 지금의 남편이 남자친구일 때 이제 어떤 가구 브랜드에 놀러 갔다가 이케아 같이 꾸며진 그런 데 놀러 갔다가 그 직전에 헤어졌던 남자친구가 신혼살림을 사러 온 거를 딱 마주친 거예요. 그것도 이제 거기가 한샘이었거든요. 가구 매장.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방별로 막 꾸며놨어요. 뭐 25평짜리 서재방. 근데 아마 제 기억에 25평의 서재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평의 서재방으로 꾸며진 그 작은 공간에서 저랑 당시의 남자친구가 와 이거 너무 예쁘다 하면서 뭐 마치 500일의 썸머에 나오는 그 이케아 데이트처럼 막 사진을 찍고 하는데 누가 이렇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커플과 어머니가. 근데 이제 헤어진 지 그때 뭐 아주 오래되진 않았던 한 반년 정도 됐던 예전 남자친구가 이제 결혼할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님을 함께 모시고 아마 예비 장모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25평 서재방 쇼룸에 네 그래서 마주쳤던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어요. 저는 두 분 다 이해가 안 가요. 네. 헤어진 지 5개월 만에 결혼 상대자가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난 정원 씨도 신기해요. 네. 헤어진 지 5개월 만에 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어떻게 하지? 일상 아닌가요? 그러면 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작가님. 저는 평범이하라서 그래요.
그것도 너무 무슨 영화 같은 한 장면이잖아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컵 옆에 남자친구가 네, 있어서. 당시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제가 이성원 작가님한테 보낸 메일이에요. 아, 정말. 네,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데. 어머머, 작가님이 약간 네.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친구도 아닌 것이. 맞아요. 친구도 아닌데 그렇다고 뭐 완전 타인도 아닌데 네. 되게 어떻게 보면 의도치 않게 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네. 그러네. 일방적으로 아시게 돼. 왜냐면 제가 계속 보냈으니까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이거 영화로만 들어도 재밌지 않을까? 영화로요? 줄기차게 누군가의 편지를 쓰는데 그게 네. 지금 말한 것처럼 모호한 지점이 어떤 사람인 네, 거잖아요. 약간 맞아요. 모호하다기보다는 독특한 위치를 약간 점하고 키다리 있는 아저씨 거잖아요. 같기도 하고 약간 뭐 그런 그러네. 느낌이었죠. 저한테는. 근데 이제 뭐 이런 거를 보내면은 뭐 그냥 짧게나마 답장을 뭐 해주셨었거든요. 이런 내용의 영화가 있나? 키다리 아저씨? 저기 기다려야지. 후원자. 저기 다른 사람의 워딩을 너무 정말 글자 그대로 좀 읽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저도 못 쓰고 시절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메일을 다시 보내주셨을 때 되게 창피하기도 했지만은 되게 감사하긴 하더라고요. 그치. 저도 왜냐하면은 이거는 뭐 일기로 혼자 쓰기에도 좀 그렇고 이거는 꼭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누군가한테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니까. 신기한 인연이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막 전화로 막 말을 해서 막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근데 보통 그런 건 친구들한테 수다 떠는 얘기거든요. 네, 수다. 근데 저는 그거를, 말을 하는 거를 좀 불편해. 메일로. 네네 하는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막 메일로 쓰면 근데 훨씬 디테일하게 쓸 수 있잖아요. 뭐 거기가 25평 서재방이었는데 거기서 뭐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 순간에 들어와서 눈이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웃더라 이런 묘사 같은 걸 훨씬 디테일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나를 보고 웃어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웃음이 너무 평온해 보였다 그 당시에. 그래서 당시에 막 헤어질 때는 막 죽어라 막 이렇게 뭐 헤어졌는데 너무 평온한 미소를 보여서 그게 되게 신기했다. 뭐 그러고 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는 그 한샘에서 나와서 카페에서 당시 남자친구랑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거기서는 이제 신접살림을 사가지고 차에 이제 트렁크에 가득 싣고 트렁크가 닫히지 않아서 이렇게 트렁크를 연체로 신접살림을 사서 이렇게 차가 카페 앞으로 붕 지나갔다. 이런 되게 디테일한 거를 이제 쓸 수 있는 근데 거예요. 지금 저렇게 말을 했잖아요. 네. 말로 하는 게 훨씬 쉽지. 근데 글을 쓰는 네. 거는 노동이 더 들어가잖아요. 아니 이게 또 글을 써놓은 개인 거는 참고 정리가 된 같아요. 거잖아요. 지금 말의 정리는 사실 아니 글 근데 써놓은 왜냐하면 지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말하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말솜씨가 없거나 말을 조리 있게 못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를 들면 뭐 찾아가지고 글을 쓰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맞아요. 말로 풀고 그게 말지 제일 글을 안 힘들거든. 쓴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독특한 본인의 장점이죠. 장점, 뭐 개성, 퍼스널리티 뭐 이런 게 되겠죠. 이게 신기해 나는. 그런 식으로 막 디테일한 거를 써놓은 게 많았어요. 이성원 작가님한테 보낸 그 메일 중에. 하여튼 신기한 인연입니다. 물론 이석원 씨도 뭔가 범상치 않은 걸 느껴서 이런 답장을 보냈겠지. 이 친구 봐라. 그 솜씨도 이렇고 사고하는 것도 굉장히 깊구나 뭐 이런 게 느꼈겠지.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막 미주알 고주알 자기가 뭐 어디 갔다가 구 남자친구를 만나 얘기까지 자기한테 써보내는 팬레터는 흔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지, 너무 그렇지, 장기간에 그렇지. 걸쳐서.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막 뭐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이성원 씨한테 보냈던 그 한 10년 정도 되죠. 대단하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막 디테일하게 뭐를 보내진 않지만 뭐 대단하다. 고민이 절정해지지 않았을 때 뭐 정말로 뭐 내일 뭐 최종 면접을 갈까요 말까요 이런 그걸 거를 이성원 씨한테 네네 뭐 가고 싶은데 근데 뭐 이성원 씨가 가는 게 결단을 맞겠죠? 내려주길 바라는 게 아니잖아. 그죠? 아니죠. 그냥 누군가 제3자가 그렇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는 왠지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가족이나 뭐 그렇다고 아주 친한 친구한테는 말하고 싶지 않고 약간의 거리가 있지만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분이 들 때 되게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민폐를 많이 끼쳤죠. 지금 녹음 시간이 한 네. 시간을 막 넘겼는데 지금 이제 우리 박 작가님께 양해를 구하고 한 10분 정도만 더 하고 네네네.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요, 그런 구절이 이제 내용이 몇 번 걸쳐서 이제 반복이 되는데 우리 박정원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고 뭔가 위로받고 싶고 아니면 당황스럽거나 이럴 때 이분이 떠올리는 건 평행 이론, 평행 우주 아, 네네. 그런 거죠. 평행우주. 또 다른 세계에 내가 있고 그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뭐 평행우주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우주라는 게 뭐 단일하지가 않을 거라는 뭐 가설도 많고 그렇죠. 심지어는 저희가 뭐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새로운 우주가 생긴다는 그러니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뭐 그런 이론도 있고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이론은 뭐 저희가 모르는 만큼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기서 제가 뭐 노중훈 작가님을 만났을 때와 만나지 않고 뭐 녹음을 하지 않고 떠났을 때 그 순간에 두 개의 우주가 생긴다는 뭐 가설 이런 게 이제 뭐 평행 우주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이휘재의 인생극장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진짜 인생극장이 평행 우주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선택을 하고 나면 꼭 후회가 남기는 하잖아요. 어떤 네네. 선택이든. 그리고 이 책이 어쨌든 제가 20대에 했던 뭐 선택들에 대한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선택들이 후회가 될 때마다 그냥 약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쨌든 이 우주가 단일할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뭐 내가 다른 선택을 했을 경우에 우주도 분명히 존재를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거기서는 그럼 지금의 나는 굉장히 좀 약간 마음이 안 좋지만 다른 우주에 있는 나는 뭐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있지 뭐 그런 않을까.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 썼던 글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자, 이거는 제가 문구가 좋아서 줄을 쳤는데요. 240페이지 햇볕의 힘이라는 글인데 242페이지에 이런 참 그러니까 햇살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모르겠어요. 이게 뭐 꿈인 건지 진짜로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후의 햇살을 농축이라는 형용사죠?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오후에 농축된 햇살. 오후에 농축된 햇살. 보통 햇살을 묘사할 때 농축이라는 말 형용사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이 책 전반에 쓰이는 단어들을 보면 무릎을 탁 치게 되는 무릎팍도사가 되는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제가. 옛날 분 무릎팍도사라니요 작가님. 아니 참나 진짜. 그리고 그래서 이 글은 그런 거예요. 이 편 그 햇볕의 힘은 그냥 오전에 햇빛, 낮에 햇빛, 오후에 햇빛을 받으면서 단순하게 하루를 좀 보내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집에 하루 종일 있다 보면 해가 드는 장소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는 거실에 들다가 뭐 오후에는 뭐 저기 뭐 베란다에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햇볕을 쬐는 게 저는 훨씬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햇볕이 있는 쪽을 따라서 그냥 살고 싶다 이런 네 얘기였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박정원 씨가 그 라디오 PD이기 때문에 네. 음악과 밀접한 직종에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아까 얘기한 것처럼 H.O.T의 광팬이었습니다. 청춘을 바쳤죠. 정말로. 10대. 네. 어느 정도였냐면 H.O.T가 이 책에 나와 있는데 H.O.T가 은퇴 선언을 했을 때 태어나서 처음 배신감이라는 걸 느껴봤대요. 영원한 오빠일 줄 알았던 거죠. 저는 Forever H.O.T. 이 말이 진짜 네. 진리라고 믿었어요. 그렇지, 세상에 그렇지. 그때는 이제 당연히 뭐 진리가 아니라 초등학생이고. 진리겠죠. 진리. 진리. 네, 역시 방송인. 네네네. 네. 정말 그때는 네 진짜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일요일이었는데 해체 기자회견을 한 날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네 너무 많이 우니까 저희 아빠가 모뎀 그 PC 선을 뽑으셨거든요. 당시에 이제 나우누리 팬클럽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뭐 거기서 이제 글을 올리면서 우니까 화가 나셔가지고 뭐가 뭐 지금 뭐 세상이 무너졌냐 하면서 모뎀을 뽑으셨던 기억이 열성적이었냐면 그 나우누리 통신대 들어가가지고 H.O.T 오빠들에게 안 좋은 말 하는 사람들에게 다 댓글을 단 거죠. 악플을 단 거죠. 아, 그렇지. 네. 그런 사람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초등학생 키보드 워리어. 뭐 너네는 그러면 라이브 하면서 춤춰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립싱 칸타고 뭐가 다. 근데 그 있는. 아이디가 아빠 거였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아빠 아이디가 엄청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는 영문도 모르고. 아니 당시에는 이제 그 통신사 시절에는 PC 통신 시절에는 아이디 옆에 성별이랑 나이가 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아이디가 PBY, UBIM이랑 정말 긴 아이디였는데 옆에 뭐 43세 남 이렇게 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아이디로 항상 아빠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직장 관련 용도로 아이디를 만드신 거였거든요. 네, 접속해서 저는 이제 뭐 재킷 채팅방에 들어가서 이제 분탕질을 한다거나 유머 게시판에 뭐 H.O.T에 대한 공격 글이 올라오면은
메일을 보내서 뭐 너희들은 그러면 라이브 하면서 춤춰봤어? 뭐 비 쳐봤냐고 이런 거 단다거나 하는 걸 했는데 이제 아버지 메일하면 이제 뭐 야 이 빠돌아 너는 40대 돼서도 아직도 그러고 다니냐 이런 게 막 가득 쌓여가지고 나중에 아버지가 보신 거잖아요. 아버지가 보시고 대경 실색 그렇죠. 네. 많이 혼을 내셨죠. 대경 실색은 한자로 쓰실 줄 압니까? 모릅니다. 네. 그래도 빛이란 노래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도 이 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H.O.T의 빛이 그때 당시에는 더 없는 희망과 완벽한 낙원 이상향 이런 거를 노래하는 것 같은데 지금 들으면 굉장히 쓸쓸하다, 애잔하다 뭐 이런 느낌 감상을 좀 가지고 있다. 아무래도 네. 빛이란 노래가 나온 지 딱 20년 조금 지났거든요. 어떻게 부르죠? 다 함께 손을 잡아요. 그리고 하늘을 봐요. 이런 노래 뭐 다 아실 때 제가 흥이 많이 없어가지고. 흥이 1도 없어. 흥이 진짜 0.5도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그 당시에 제가 이 글을 쓰던 날 길에서 문희준 씨를 보고 이제 저희 회사가 상암동에 있으니까 이제 연예인 분들을 가끔 볼 일이 뭐 회사에서도 있고 많거든요. 근데 문희준 씨의 뒷모습을 보고 혼자 담배를 피고 계셨어요. 맞아. 그 얘기 나오지. 그날. 맞아. 근데 이제 그 혼자 담배를 피고 있는 등 돌린 모습을 사람들이 문희준인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그 옆에 이제 CJ 건물도 있어서 이제 진짜 팬들이 장사를 치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뭐 장사진을 쳤겠죠. 장사진 죄송합니다. 방송이 나쁘서 장사진을 치고 나올 누군가의 연예인을 기다리는데 그 옆에 이제 문희준 씨가 혼자 담배를 벽을 보면서 피고 있는 걸 보고 되게 약간 이상하게 제가 약간 애잔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한때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으니까요. 한때는 뭐 정말 구름 관객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으니까. 100만 팬클럽의 그러니까. 위용을 떨쳤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들었던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래에 대한 얘기 이런 거지 이제 뭐 특정한 노래가 특정한 어떤 뭐 냄새도 마찬가지겠지만 특정한 기억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래서 박정원 PD가 유난히 좋아했던 노래가 내일의 고양이라는 노래였대요. 그걸 정말 2005년 당시에 옛날 말로 하면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었던 거죠. 당시 테이프는 아니었겠지만 비유예요. 직유, 비유, 은유 다 작가라고. 네네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같은 과의 어떤 여학생을 되게 좋아했는데 노 작가님께도 번번이 차이고 결정적으로 뭐 프로포즈를 했는데 어쨌든 무참하게 산산조각이 났을 때 어떤 노래를 듣게 됐냐면 제가 원래 권이나라는 가수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권이나 씨의 갈 테면 가라지라는 노래는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저는 예전에 비 오는 날 수채화 그때쯤의 노래를 좋아하는데 어쨌든 근데 그걸 듣는데 어쨌든 가사가 갈 테면 가라지 이거였어서 권이나 씨가 약간 트로트 같은 노래가 있어요? 방금 부르신 건 굉장히 트로트풍이었는데 참 최근에 권이나 씨는 뭐 태연의 어떤 노래들 아이돌의 노래를 커버해서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지금 인기를 끌고 계시대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 그때 무참했던 제 마음이 생각이 나고 약간 오기가 발동했던 그래 씨 가 두고 봐 너무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게 마지막 프로포즈셨나요 작가님? 그 이후로 이제 그러면 평화의 세계로 괜히 얘기했네.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 글은 프롤로그는 있고 에필로그는 없는데요. 저는 에필로그에 해당되는 가장 마지막 그 편의 에세이이기도 하고 나의 복도식 아파트인가요? 네네. 그 묘사를 무슨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마치 박찬욱 감독의 어떤 영화나 아니면 예전에 그렇게 잔인했나요? 잔인하다기보다도 마치 아파트 단면 해부해 놓은 것처럼 너무 잘 아주 세심하게 묘사를 했어요. 요즘 복도식 아파트가 잘 없잖아요. 문 두 개만 마주보고 있는 게 있는데 근데 그 기억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몇 호에 누가 살았고 몇 호에는 무슨 뭐가 있었고 이런 거를 아주 세필로 묘사를 했더라고요. 또 지금도 그런 복도식 아파트가 거의 없어졌지만 우연이라도 보게 되면 약간 우두망찰하게 되는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되게 관찰력이 되게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복도식 아파트 살았어요. 나는 우리 집만 들어왔다 나왔어. 그렇지. 그때 기억도 반쯤 항상 열려 있었던 문들 그 속에서 새어나오던 뭐 음식 냄새, TV 소리 이런 걸 다 기억하고 대각선 방향에 누가 살았고 중간에 보면 옆에 누가 대화하는지를 다 듣는다는 거. 친구들은 대화하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되게
그런 소리나 이런 시각적인 거나 되게 디테일하신 것 같아요. 테라스, 뭐 난간이지 사실은. 난간이 네. 이제 가벽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밑에 구멍이 옆집이랑. 뚫려 있어서 병아리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네.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기억들. 네. 그런 또 되게 어릴 때 기억이어가지고 잘 안 지워지는 것 같아요. 그때는 더 이제 기억력도 더 왕성했을 때니까. 네, 방송했을 때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한 50분 정도 하겠다고 해놓고 벌써 한 이거를 2회로 나눌까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70한 5분 정도를 저희가 잡아먹었는데 일단 사과의 말씀드리고 사실은 몸도 무거우신데 기대했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뭐 네, 일단 네. 건강 염려가 사실 건강 염려증이라는 챕터에 제목의 글도 여기 있긴 합니다만 어떠셨어요? 역시 노 작가님은 정말 그 MBC 라디오의 사랑둥이거든요. 모든 PD들이 너무 사랑해요. 역시 어디서나 믿고 듣는다. 네. 오셔서 저는 웃음 코드에 웃을 일이 없을 텐데 근데 계속 제 책에 너무 이렇게 뭔가 웃을 포인트가 없을 것 같아요. 역시 아니, 근데 그 책에서도 이제 이분이 웃을 포인트를 팟캐스트 만들어 내내 주시는. 진실을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방송을 하고 하시네. 무슨 제가 사랑둥이에요. 클로징 멘트는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짜증나. 노준 작가님은 역시 사랑둥이고, 네, 평화주의자다. 오늘 또 하나 배우고 갑니다. 네. 마지막 프로포즈는 대학생 때셨다. 네. 두 번째 책도 준비를 두 번째 책은 이제 근데 뭐 제가 내고 싶다고 쓰는 게 아니기 무슨 때문에 소리야? 이제 이게 나왔기 세상에 빛을 봤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달려들걸요? 아직 아무것도 연락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두 번째 책도 지금도 요즘도 일기를 매일 써요 그러면? 매일까지는 못 쓰고요. 뭐 쓰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만 그냥. 네. 어쨌든 두 번째 책도 계속 지금 쓰고 있는 일기가 또 밑바탕에 들 확률이 높나요? 높을까요?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뭐 이제 좀 그렇지 있으면 또 않을까요? 육아 일기를 네. 또 쓰셔야겠네. 네,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배를 보면 배가 출렁출렁하거든요. 이 친구 움직임에 따라서. 그렇지. 그걸 보고 있으면 이제 약간 만감이 교차하면서 인생이 출렁거리겠구나. 네. 지금은 배만 그렇지. 이렇게 출렁출렁하게 하는데 또 아이가 태어나면 또 확 또 네. 바뀐다고 하니까 네. whole new world가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여행책 팟캐스트 여행사의 책 여행 에세이는 아니지만 너무 보석 같은 문장들로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일상 에세이라고 할 수 있는 날은 흐려도 모든 것이 지냈던 우리 박정은 PD, 박정은 작가님 모시고 진행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49번째 시간 누가 올지는 모릅니다. 섭외가 아직 안 됐어요. 절친 특집 이어가셔야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섭외력이 좀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